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생활백과 제레미 송인사입니다. 오늘 또 모신 이분은요. 이전 시간에 한번 이분이 나오고 나서 사실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타운 내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공부 많이 하셨고요. 정말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처럼 많이 공부를 배우셨는데 정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네. 위장내과 전문의 우리 최명기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어딘가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박사님 뵙고 나서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세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 성인병 중에 대표적인 암인데 네. 암에 관한 그 검진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시청을 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요즘에 그 지방간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다. 도대체 지방간이 뭔지, 그리고 지방간이 우리한테 어떤 병인지, 네. 어느 정도의 위험률이 있는지. 네. 뭐 이번 시간에는 좀 지방간에 대해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방간이 일단 어떤 겁니까? 지방간이라는 거는 네. 간에 네. 지방 그 성분이 많이 축적된 겁니다. 지방 성분이 축적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단백질 또그 탄수화물도 섭취하지만 네. 지방 그 종류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름기 있는 뭐 육류라든지 또 기름이 섞인 뭐 튀긴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섭취했을 때 이 소장에서 먹은 음식이 위를 거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네. 그 흡수된 피는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에서 이게 대사가 되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적당은 그렇죠. 괜찮은데. 네. 근데 우리 그 신체가 네. 그렇게 풍부한 거를 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봐서 네. 항상 음식이 몸에 섭취되면 그걸 아껴서 네. 쌓아놨다가 이제 좀 겨울이 오거나 음식이 부족할 때 네. 그거를 조금씩 쓰면서 생활했는데 네. 이건 매일 잔치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그냥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그 버리지도 못하고 네. 간이 네. 그냥 간에 쌓아놓는 거예요. 네? 물론 뭐 피부에도 쌓이니까 얼굴 퉁퉁해지고 배도 나오지만 네. 간에도 창고가 이제 없다 보니까 다 그냥 여기저기 다 이제 지방질을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쌓아놓다 보니까 간 세포가 너무 이제 비만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터져요. 네. 그래서 그 간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세포가. 세포가. 네. 네. 뭐 다 죽으면 뭐 안 네, 되지만 네, 네. 간은 재생의 기능도 대단하지만 95%의 간이 없어도 우리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간경화 환자는 거의 간 세포가 없지만 그래도 멀쩡히 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하여간 그래서 간에 이 기름이 많이 축적돼 있어 간이 피대해져요. 네. 해부학적으로는 완전 노래요. 그게 바로 지방간이며 문제는 이 지방 질이 너무 많이 축적돼서 간 세포를 파괴하다 보니까 간이 점점 이 세포가 파괴돼서 남는 세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비만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성인 중에 한 몇 % 정도가 여기 있나요? 한 20%? 20%에서 25%. 어떤 뭐 지방간 갖고 계시는 분들 한 20% 정도 되신 분 뚜렷한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간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에 칼을 맞아도 몰라요. 그래요? 물론 이 피부 때문에 피부 때문에 알지만 알지만 그 간에 이렇게 뭐 칼을 한다고 해서 몰라요. 뇌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방간이 있고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검사들? 그러니까 이 지방간은 보통 건강 검진 하러 갔다가 이제 발견돼요.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뭐 의사 이제 식구들이 자꾸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방간에 진단이 나오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이유는 간 세포가 파괴되면서 네. 간 수치가 올라가요.
간 수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잔해입니다. 간 안에 있는 그 이 여러 효소들이 피로 이제 그 이제 잔해가 퍼지면서 네. 이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간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ALT, AST 그러한 그 ALT, 수치, AS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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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간에서 나오는 그 특수 그 효소인데 음. 그거가 이제 피에 그 이제 잔해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올라가죠 그 네, 수치가. 네, 네. 그 의사 선생님 그걸 보고 이제 간에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아, 초음파. 네, 초음파를 하면은 간에 뭐 암이 있나 궤양이 뭐 다른 뭐 경화가 있나 보는데 음. 전혀 그런 건 없고 간이 커져 있고 음. 비대해지는 거가 보여요. 뭐 때로는 간 조직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하게 음. 왜 지방간이 아니 그 간 세포가 그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을 확실하지 않을 때. 때는 간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다발적인 그 이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한국 분들은 간염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흔한 지방간보다는 간염. B형 간염을 우선 제외시켜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간염의 원인은 어디서? 어느 간염이요? B형 간염? 네, B형간. 그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예, 그러니까 뭐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그 B형 간염 그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걸리면은 이 보통 한국 분들은 네. 나이 태아 때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 뱃속에서. 따라서 그 얘는 몰라요. 원치도 않았는데 엄마를 그렇죠. 통해서 어머니한테 물려받는 겁니다. 예, 그게 그래서 B형 간염이군요. 95%의 경우에는 야. 5%의 경우에는 이제 바늘이나 뭐 다른 주사 이런 거로 오염돼서 감염되지만 한국 분들은 대부분은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보통 임산부가 아기를 갖기 전에 네. 이런 B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안 했죠. 음,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 따라서 지금 그 요새 낳는 애들은 B형 간염이 없어요. 한국에도 예전에는 한국 인구의 한 12%가 네. B형 간염 복인자였어요. 그래요. 지금은 한 5, 6%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산모들은 다 이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박사님, 자 만약에 이제 산모가 아기를 갖기 전에 B형 간염 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낳기 전에. 낳기 네, 전에. 네, 네. 근데 만약에 네. 그걸 뭐 모르고 이제 프레그넌스 임신이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모가 엄마가 B형 간염이에요. 어떻게 하죠? 애는 태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보통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간에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거는 이 태아 때가 아니라 그 애 낳을 때 그때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방 주사를 놔줘요. 애가 안에 있는데도 괜찮습니까?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네, 그러니까 그 받자마자 주사를 줘요. 아, 예방 주사를.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 B형 간염의 그 면역성이 생겨서 장기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면은 무조건 이 B형 간염 검사를 하는 게 지금 의무적이고요. 네, 네. 날 때 그 어머님이 그 B형 간염 복인자일 때는 반드시 그 특수 그 B형 간염에 대한 주사를 줘서 그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애버려요. 만약에 B형 간염을 가만히 그냥 모르고 방치했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은 어떤 질환이 있나요? 그 보통 이게 침묵의 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20, 30대까지는 몰라요. 네. 본인이 복인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피곤하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간 경화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전돼 가지고. 그렇죠. 네. 보통 한 30년 정도가 걸려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자기 그냥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줄 알지 이 B형 간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간 경화가 와 있어요. 간 경화. 네. 간 경화가 와 있을 때는 벌써 이 그 병은 한 90%그 간의 세포가 파괴됐다는 뜻이거든요. 무서운 병이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것도
이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발견이 가장 급선무긴. 그렇죠. 예. 모든 병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B형 간염은 그러고 C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C형 간염은 이 그 바이러스가 좀 달라요. 음. 그리고 한국 분들은 좀 극히 드뭅니다. 그래요? 네. 네. 이거는 그 백인들이 많은 병이에요. 오. 다행스럽게 요 근래에 새로 치료 방법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B형은 네. 완치는 기대할 수 없어요. B형.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고혈압이나 뭐 당뇨처럼 음. 평생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네. 죽을 때까지. 뭐 또 다른 어떤 위급한 증후군 같은 건 없습니까? C형은요? C형이요? 네. B형이나 C형이나 간염의 증세는 비슷하죠. 증세 예. 그렇지만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원인이 다르고. 네. 그리고 속도가 다르죠. 근데 결국에는 간경화, 간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간암 많은 이유가 사실 B형 간염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좀 전에 그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음. 그 지방간으로 이야기 시작했는데 네. 그 점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이제 그 사라지고 있는데 이 지방간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조절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거 뭐 이제 내일 모레면 땡스기빙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앉아만 있고 그냥 밥 숟가락만 쳐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또 어머님이 주시는 거 안 먹을 수 있어요? 네. 먹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간에 그 지방이 점점 축적되고. 그러니까 예. 지금 박사님 말씀의 속뜻은 좀 적당히 컨트롤하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중용을 하시라는 건데 네. 그게 참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부족할 때 네. 그 안 먹는 거하고 풍부할 때 안 먹는 거는 완전히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하지만 이제 내일 그 땡스기빙 때도 참 정말 자기하고 철두철미한 이 의지 없이는 네. 좀 지킬 수 없는 네. 또 이제 뭐 또 설날 되고 이제 구정되고 그러면 또 이제 술 드시고 이러다 네. 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 간 질환하고 밀접하게 떼놓을 수 없는 또 음식류가 하나가 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에 또 안 좋은 거가 술하고 당뇨입니다. 당뇨. 네, 당뇨예요. 당뇨 역시 당이 많이 지금 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네. 그게 간으로 가요. 그래서 지방간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뇨 또 술 역시 술은 사실은 그 혈당을 분해한 효소 그 성분이에요. 네. 술이 알코올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쌀 가지고 술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간으로 가서 이게 너무 축적되다 보니까 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간경화 또 나아가서는 간암. 지금 미국에는 지금 그 간암 발생률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지방간 때문에. 그래서 간 이식 수술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지방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가 더 필요하겠지만 간 이식의 성공률은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간 이식은 그 간이 없어서 못하지 성공률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간이 없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교통사나 뇌사로 돌아가신 분의 간을 써야 되는데 네. 그것도 뭐 그냥 돌아가신 뭐 한 시간 내에 간을 채집을 해서 네. 또 그 필요한 분한테 이걸 이식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되는데. 타이밍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면은 물어본다고요. 맞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기증할 것이냐 그랬을 때 그거를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첫째 정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제때 그게 채집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간이 나오는 건 1년에 5,000개. 그러니까 5,000명 외에는 간을 이식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체를 토론되는 거를 금지됐어요. 네, 아니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에 아직 문화는 그렇죠. 문화가 네. 그렇기 때문에 기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들한테 주거나 뭐 뭐 딸이 아버지 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가능하지만 근데 간이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인체에 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빼면은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3분의 2를. 2를 네.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거 주고 돌아가신 분도 꽤 있어요. 그래. 멀쩡했는데 간을 줬는데 그 나머지가 별로 작동을 제대로 못해. 그래 가시는 거예요. 결국 살신 성인이네요. 희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근데 한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에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이 식구가 기증하는 그런 그 수술은 간 이식 수술은. 근데 물론 거기서 뭐 생존율도 어느 정도 있으시겠죠. 그럼요. 그러면 한 95% 5년 생존율? 그래요. 그 정도는 기대하죠. 하여튼 그 지방간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증상도 없고 성인 중 한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다가 그렇죠. 결국은 네. 아까 말씀하셨던 무서운 간경화 거기까지 올 경우가 있는데 그때 되면은 치료 가능이 이미 때가 늦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잘 그냥 그 남은 세포 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죠. 자, 그게 이제 지방간이 많이 발견됐다 그러면 치료 방법을 좀 권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세포가 죽은 거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걸 일단 막아야 막는 되겠고 거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증세를 조절하는데 많이들 신경 씁니다. 약물 치료 같은 거 가능합니까? 약물 치료는 없어요. 그것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그건 없어진 세포를 뭐 약물 치료한다고 이게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혈토를 하거나 이제 식도 정맥류의 파괴로 혈토를 하거나 또 황달이 오거나 황달. 혼수가 오거나 네. 또 막 손발이 떨리거나 그리고 복수가 차거나 이런 증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 경화가 진전하면서 생기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뭐 이식 수술하든지 아니면은 그 약물 치료를 그냥 증세만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네.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 식생활 그렇죠. 그거 조절하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증세가 없기 때문에 참 네. 조절하기 힘들어요. 멀쩡한데 왜 이걸 먹고 싶은 이 스테이크를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한 번 먹는 건 괜찮은데 매일 3끼 이렇게 드시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간이 비대해지고 또 뭐 다른 다발적인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옛날 우리 거죠.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술도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된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미국 사람들 흔히 파티에 보면은 네. 적당한 와인 같은 거를 곁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적당한 거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적당한 거 참 이게 정리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red wine, 그 빨간 포도주 네. 한 잔 한 정도 잔. 하루에. 근데 거기도 끝내신 분들이 좀 드물 겁니다. 일단 한 잔 들이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컨트롤이 안 그러니까.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문제라 이거죠. 네. 한 잔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2잔이 3잔이 되고 3잔이 10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I don't know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 민족에서는 해장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술을 깨우기 위해서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을 정도니 지방간의 퍼센테이지가 타민족보다 우리나라가 분포도가 몇 퍼센트 정도? 높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간의 분포도는 지나가는 분의 좀 살찐 걸 보면 대충 감이 잡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지방간이 흔한 거는 히스패닉, 남미족입니다. 남미족이 정말 많아요. 인구의 75%가 지방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또 운동 안 하고 또 체질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볼 때 지방간 발생률이 남미 분이 제일 많고 오히려 동양 분들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비슷한 그러한 서양 사람 분들의 발병률에 비슷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특히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선생님 너무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아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용하시라 이겁니다. 네, 적절하게. 적절하게 예, 졸졸하라는 예. 얘기지 아예 끊으란 말은 아니시는 그렇죠. 거죠. 뭐 술도 끊으라는 말은 아니고 음. 하지만 그 이 과음은 여러 우리 가지 최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육류 고기 같은 거 뭐 이렇게 바베큐 그래서 좀 드세요? 아니면 들긴 들어요. 그러세요? 뭐 저도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네. 그 참 이게 선을 긋는 건 누구든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고기 드시는 양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어느 정도 드세요? 그렇죠. 마누라한테 팔린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죠. 옆에 함께 사시는 그렇죠. 사모님께서 네, 네. 약주 좀 드십니까? 별로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네. 조금은 드시겠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양을 조절하는 거가 오히려 더 네. 나쁘진 않겠어요. 그죠? 신장에는 레드 와인이 훨씬 좋다고 그래요? 나오고 있어요. 레드 와인 한두 잔. 한두 장 정도. 그것도 매일은 아니겠죠? 간혹가다 한두 잔. 뭐 하루에 한 한 정도. 두 잔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위장내과 전문의 되십니다. 네 정말 많은 공부하셨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겸손도 되게 깊습니다. 우리 위장내과 최명기 박사님 이 밑에 자막 나가죠.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근데 박사님 뵈기 전까지는 항상 예약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병원 위치가 그때 보니까 그 코리아타운에 육가하고 킹슬인가요? 아드모어. 네. 근데 조만간에 또 이전 소식이 좀 들리는데요. 네, 네. 맞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뭐 가까운 데인데 네. 사실 이제 이제 삼가 쪽으로 네. 이사를 가는데 그 가는 이유는 좀 더 크게 좀 더 확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옮기시는 데는 대충 언제 정도에 옮기세요? 내년 봄에 내년 좀 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가하고 어디쯤 만나나요? 삼가하고 하버드. 하버드 쪽에. 네. 그럼 내년 봄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계시는 네. 병원에 가면은 네. 박사님 그렇죠. 만나뵐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참 독특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박사님 뵈러 간혹가다 가는데 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네. 박사님 이제 다른 환자분께 진단 치료하실 때 이렇게 헤드폰 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네, 계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게 박사님이 사전에 그거를 제작한 이유가 뭐 큰 의도가 뭐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네. 제일 제가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듣는 네. 그 불평이 네.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너무 바쁘니까 네? 설명을 안 해준다는 그 불평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사실 또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하루에 뭐 50번 그렇죠. 하다 보면 좀 지칩니다. 환자분들은 한 분 한 분 오지만 한분 박사님 듣는 거지만 입장이면 50명이면 50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할 때도 있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의가 좀 그 성의 없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네.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네. 설명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걸 돌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들으시고 그 추가 질문을 답변해 드리면은 훨씬 더 좀 환자분들 집에 갈 때 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몇 마디 해드리는 것보다는 한 5분 좀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네. 그 다음에 하면 보충 수업을 들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오신 환자분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담할 질병들이 각각 따르잖아요. 네. 따로따로인데 거기에 각각 다른 동영상들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5개 정도 보고 가시면 진짜 더 이상 안 보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링크를 이제 집으로 전화로 보내주시면 네. 집에 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또 되게 저 입장에서 되게 좀 친화력을 느꼈어요. 좀 이렇게 박사분과 환자분 안에 약간 그 갭을 좀 많이 좀 줄인 느낌? 되게 전 느낌 되게 좋았습니다. 환자분들도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면서 본인들이 해당되는 질병에 관한 어떤 그런 박사님 말씀을 미리 들으니까 네. 되게 보기도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박사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환자들 분과의 좀 친밀한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 부분도 제가 좀 많이 느꼈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가 됐습니다, 박사님. 네. 이번에 연말 연시 때 특별히 환자분들 위해서 뭐 준비한 프로그램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것들? 저희는 뭐 꾸준하죠. 예, 꾸준한 뭐 거죠. 특별하게 무슨 뭐 이건 그 디파트먼트도 아니고 항상 네. 뭐 에머전시도 많지만 네. 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아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분들이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위장 질환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오히려 심장 질환이 많은데 네. 한국 분들은 좀 중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못 살다가 이제 좀 잘 사니까 네.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두 어. 가지 병을. 근데 위장 질환은 오히려 후진국에 많은 병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암 질환 빼놓고는 그러니까 위장에 관한 암은 선진국이 많은데 그렇죠. 위장 질환은 뭐 궤양 같은 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형 간염 같은 거. 오히려 못 먹어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염병 아닙니까?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안 맞아서 걸리고 이런 것들은 네. 그 한국 분들이 많은데 네. 점점 그게 이제 선진국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둘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되면 항상 우리 그 교민들 또 환자분들 독감 주사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는데 우리 박사님 병원에서도 독감 예방 주사 맞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서비스? 저희는 그런 건 안 해요. 아, 그런 건 안 그런 건 하시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저희가 사실 그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세이번 가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위장 쪽만, 위장 쪽만. 네, 그러니까 위, 장, 간 그 세 가지 장기만 네. 전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웃 오빠 같기도 하고 이웃 형님 같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아이비리그에 내놓을 만한 모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됩니다.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 항상 늘 열려 있습니다. 가까운 데 병원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런 증상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거나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 최명기 박사님과 한번 노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크리스마스 캐롤 느끼면서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